안녕하십니까? 이제 아카이브를 이제 쭉 수집하는 실제 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5강에서는 수집된 기록의 목록을 만들고 그런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 분류 체계를 만드는 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그 여러 기록 수집의 고려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내 개인 아카이브의 목적과 그 구성이 필요한 기록 혹은 이제 구술만을 선별해서 수집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 개인 아카이브의 수집 정책이라고 정책이라고요. 수집 지침이라면 지침. 혹은 그 수집하기 위한 평가 선별 기준을 수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개인 아카이브의 성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일일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수집 지침이나 수집 정책, 어떤 사람은 내 아카이브 수집 원칙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마련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록을 일일이 이제 평가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과 인력이 불충분할 때는 일괄적으로 전부 다 수집을 한 다음에 나중에 평가해서 폐기해도 좋은 기록은 폐기한다. 근데 이건 이제 주로 타인으로나 어떤 조직으로부터 기록을 수집할 때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수집해간 기록을 폐기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을 수집할 때 우리가 기록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저작권에 있거나 개인정보가 많거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기록을 이용하기가 어렵죠. 아, 그리고 이러한 수집한 기록들 또 기증받은 기록들에 대해서 증서가 증명이 있어야겠죠. 기증서라든지 동의, 사용, 이용 동의를 한다. 인터넷 제공 동의를 한다. 등등 이런 그 기증서와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나름대로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걸 사람들이 많이 꺼려하죠.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집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자기 아카이브의 목적이나 이용 방식 이런 또 정책이나 이런 거를 원칙도 좋습니다. 이런 거를 잘 이게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이 이런 동의서를 받기가 쉽습니다. 또 기록물을 기증받기도 쉽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록물의 기본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그 5강에서는 기록 시리즈와 이제 기록 철별로 어떻게 그 수집된 기록을 목록을 만드는가가 들어가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기록을 많이 수집했을 때 상자로 보통 수집을 하는데 상자별 혹은 폴더별 목록을 갖다가 한번 작성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거를 인벤토리라고 그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자 파일하고 디지털 파일, 사진 파일 같은 거는 일일이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작업장에서 여러분 사무실이나 개인 서재에서 전자 파일 이렇게 덩어리를 다 이렇게 열어본 다음에 이건 필요한 거야, 이거는 불필요한 거야, 이거는 사본이야, 등등 이렇게 평가를 한 후에 선별하고 또 불필요한 것을 폐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런 수집한 기록을 분류할 분류 체계를 사전에 개발해 놓는 것이 좋다. 여전히 여러분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수집한 기록의 분류 체계이기도 하고 실제 수집된 기록을 어떻게 상시적으로 분류 정리해서 이렇게 서고에 보관하고 또 수시로 필요하면 찾을 수 있게 검색한다고 그러죠.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 기록 관리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출처별로 기록을 분류하고 있다. 기록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냐, 생산자가 누구냐, 그런 출처별로 분류를 하고 있지, 주제별로나 시기별로 하는 건 그 하위에서나
고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분류체계다. 그걸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출처라는 것이 또 이제 복잡한 큰 대기업 회사라든지 정부 기관 같은 경우는 기록물을 생산하는 생산 부서죠. 그 출처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조직상의 변화무쌍한 그런 변화를 잘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출처 자체, 기관의 출처라기보다는 이러한 그 어떤 조직에서 이런 기능이 많이 변하지는 않으니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없어지긴 하지만 한 단계에서 그것이 이제 그 관할권이 이렇게 아무리 이동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은 남아 있으니까 이걸 기능 출처라고 불려서 기능 출처별로 분류한다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기능 출처 분류는 이제 업무 분석이나 뭐 이런 거 전문적인 걸 해야 되고 또 전자기록에 주로 해당되고 이런 전자기록 시스템 안에서 하는 것이라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수동적으로 하는 이런 개인 아카이브에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인 출처별 분류 체계를 하자. 그리고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엑셀 파일 정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계속 정보를 추구하고 복사본도 만들어 놓고 이제 파일이 훼손되거나 손실될 거에 대비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정 기록 종류별, 예를 들어 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같은 어떤 출처 내에서 시기별로 이제 분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출처와 시기별로 이렇게 분류 체계의 기록이 목록이 만들어지고 그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이제 보존하는 장소 있죠. 보존 서고는 아주 기록이 많을 때 서고가 필요하고 보통 여러분은 개인 아카이브는 보존 서가 뭐 책장 한두 개 정도 뭐 많으면 서너 개 정도 뭐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그 분류를 하고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갖다가 수집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사례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이제 엑셀 파일로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그 수집한 그 기록물철 그런 그 분류 틀을 만들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하고 그다음에 좀 확대해서 보이는 거라고 이렇게 두 화면을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려 봤습니다. 보시면은 모든 기록 시리즈나 기록철은 개별적으로 식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 번호가 부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등록 번호 앞에는 보통 이거 지금 2단계로 했는데요. 3단계로 될 수가 있습니다. 기록군이 제일 앞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이제 기록 시리즈인데 기록 시리즈가 두 번째로 있고 그다음에 개별 기록 철이 번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개별 기록철 안에 만약에 여러 개의 기록건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다양한 종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기록철이라면 다양한 기록건이 많은 다른 성질의 기록건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요 기록철 하부로 밑에 기록건, 기록 문건의 번호가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록 문건이든 기록 철이든 유일한 하나의 식별 번호만 부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개인 아카이브에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기록 시리즈를 잠정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이건 잠정적인 거고 개인의 아카이브 목적, 내가 무슨 아카이브를 하겠다는 것에 따라서 이건 전혀 기록 시리즈의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시라고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 아카이브를 한다, 무슨 뭐 우리 축구 동호회 아카이브를 한다 할 때는 이런 기록 시리즈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개인의 일생과 자기 개인이 살아온 그런 활동을 보여주는 아카이브라는 그런 개념 하에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다른 기록 시리즈를 잡아봤는데 이름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붙일 수가 있어요. 나의 일기, 가족 일기와 일지, 가족 사진, 가족 행사 기록, 나의 또 가족의 증명서 중도 기록,
그다음에 나의 개인 편지, 이메일을 포함합니다. 또 내 페이스 기록 같은 SNS 기록, 그러니까 여러 다른 시리즈가 나올 수가 있죠. 나의 카페 기록, 나의 블로그 기록, 뭐 나의 카톡 기록, 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 시리즈가 전혀 다릅니다. 왜? 출처가 다르니까. 그것을 관장하는 포탈하고 저장하는 방식, 사용하는 방식, 뭐 기록을 만들고 거기다 이제 캡처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리즈로 여러분이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나의 SNS 기록 그런 식으로 하나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기록 시리즈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한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과 뭐 나의 가족 친구들이 보낸 뭐 수신한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뭐 전자 SNS 기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가 회사 운영하거나 다녔으면 회사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는 기록 활동들. 이제 보통 회사 기록을 집에까지 가져오는 경우는 드문데 회사를 사업을 하거나 이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이게 상당히 많은 기록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일정한 기간을 이제 보존했다가 폐기하는 기록이 많지만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싶은 기록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무슨 이제 종교적인 활동을 했을 때, 무슨 교회에 다니거나 어떤 무슨 절에 다녔을 때 그런 다른 기록들이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신심이 돈독한 분들은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거기서 또 받는 기록, 뭐 교회에서 무슨 주보를 받아온다든지 뭐 절에서 법문을 받아온다든지 하는 기록들은 또 하나의 자료지만 여러 이렇게 다수 발간된 발행물이지만 자기 개인에게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런 또 법문이나 무슨 이런 주보에다가 자기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메모나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이게 그것이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창회나 동호회 같은 기록들, 친목회 같은 기록들이 다 하나하나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기록 시리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그 사회 활동을 한다거나 정치 활동을 하거나 할 때는 그런 뭐 정당이나 뭐 어쨌든 정치 집단의 활동, 뭐 노동조합이든 뭐 이런 활동은 이런 기록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런 조직에 속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정치 집회에 나갔다, 어떤 사회적인 이슈, 캠페인에 참여했다 그럴 때 그런 것에 관한 기록들이 하나의 시리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집에 의외로 이렇게 의료 기록이 많아요. 병원 다니고 뭐 기록들이 많은데 대부분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병원 기록들은 여러분의 후손의 어떤 그 건강이라든지 어떤 그 질병의 치료라든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마련해주고 치료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보존해야 될 그런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아픈 것이 이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어떤 질환이 있더라도 내가 이제 같이 이렇게 살아오는 이런 가족들에게는 그런 것을 물려주거나 전파되면 안 되겠다. 나의 질병에 대한 지식이 축적된 것이 그대로 내와 가까운 사람들 또 내 자손들에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보 중에는 개인이 이제 자기가 뭐 내가 뭐 당뇨병을 앓는다, 고혈압이 있다 그랬을 때 그런 관련 자료들을 또 많이 모아놓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지만 개인 아카이브에서는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그 발간된 데이터를 할더라도 자기가 그걸 수집하고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서는 자기에게 중요한 데이터고 또 기록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데이터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집이 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모아져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자체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요새는 코로나 질환 때문에 다니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여러 나라 또 자주 다닙니다. 이런 해외여행 기록 가면 사진은 다 찍어오죠. 그럼 사진만 모아놓고 마는데 우리 뭐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가서 사진만 찍고 오는 게 아니라 가서 스케치를 하려고 화가 같은 경우는 스케치도 하고 시인 같은 경우는 시
혹은 뭐 소설가, 뭐 시인들은 어떤 그 자기들이 가는 곳의 에피소드나 뭐 이렇게 그 에세이를 쓰지요. 또 뭐 여행 작가들이 또 상당히 많이 글을 씁니다. 이런 것을 쓸 때는 많은 또 원고가 있어요. 초고가 있고 재고가 있고 또 글을 쓰기에 모아놓은 자료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의외로 해외 여행을 가면 뭐 여행을 갔을 때 여러분 뭐 항공권을 보존한다, 뭐 여행 일정표를 보존한다 하는 건데, 뭐 항공권까지는 몰라도 비행기표까지는 몰라도 여행 일정표 같은 기록은 이렇게 쭉 보존을 해두면 여러분이 나중에 또 추후에 동일한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든가 또 친구분들이나 아는 분이 또 자손들이 여행을 갈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여행하는 기록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여행 뭐 여행지 같은 국가나 여행별 또 시기별로 각기 다른 수많은 기록철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여기 지금 그 해외여행, 국내 여행, 또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나의 공적 활동, 그래서 여러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활동에 비추어 봤을 때 또 다른 다양한 이런 기록 시리즈들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거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게 이제 기록처리 있을 때마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시리즈 안에 어떤 기록처리 있는가를 여러분이 이제 기록처리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이름을 붙이고 라벨을 붙입니다. 같이 동일하게. 라벨 할 때 뭐 꼭 인쇄해서 뭐 꼭 붙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라벨지 사다가 글씨를 정성스럽게 쓰고 이렇게 입력만 이렇게 이런 그 데이터 파일에다가 엑셀을 썼는데, 한쉘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오피스에서 나온 파일을 자, 프로그램을 써도 동일합니다. 자, 이런 그 기록처 명칭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주 거칠게 사례를 들은 거에 지나지 않아요. 일기에도 굉장히 다른 종류, 뭐 작업 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연애를 좋아하는 사람은 연애 일기일 수도 있고,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영화를 좋아하셨는데, 영화를 다녀오시고 영화를 다녀온 거를 무슨 영화를 무슨 영화관에서 얼마를 주고 봤는데 주연이 누구였고 어땠다 하는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쓰시는 걸 제가 어릴 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상당히 이제 그 많은 영화를 보셨고 하루에도 뭐 두세 개씩 보시고 그랬는데, 그 노트가 한 두세 권 있었는데 그게 뭐 다 없어졌죠. 근데 지금 있다면은 우리나라 영화사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쓰신 뭐 일기나 부모님들이 쓰신 편지 뭐 등등. 되게 여러분들은 이제 가족 간에 편지 잘 안 쓰는데, 제가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아무래도 가족들하고 편지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하고. 또 군대 가면 또 편지 쓰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또 지방에 있는 학생이 뭐 서울로 유학 가거나 그러면은 딴 지방으로 뭐 가거나 거꾸로 지방으로 가거나 그러면은 뭐 메일을 쓰기도 하고 일기도 쓰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겠죠. 문자를 보내는 것도 사실은 뭐 하나하나 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하나하나 모아서 그게 그 출처별로 그걸 해야 된다. 그걸 포맷, 기록 형태별로 하는 거는 곧 하위로 나가고, 일단은 누가 이것을 만들고 받았는가 하는 게 어떤 그 기록 시리즈를 구성하고 기록처를 구성하는데 이게 중요한 그런 요인이다, 요소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봤듯이 뭐 여러 회사를 다녔거나 여러 사업을 했거나 여러 종교 활동을 했거나 여러 다른 기관에서 봉사 활동을 하거나 뭐 단체 활동을 하거나 내가 어떤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교사를 했다. 뭐 저만 해도 뭐 수십 군데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럼 대학마다 그 강의한 내용이나 그뭐 강의 요새 강의 계획표라고 그러죠. 좀 자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거 다 조금씩 다르죠. 또 학생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냈던 그런 것도 이렇게 모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포트라든지 보고서 같은 거. 네, 너무 많은 옛날 건 다 없애지만 또 남아있는 부분도 있죠. 저 같은 경우 학생들이 좀 잘 쓴 리포트는 기특하다 싶어서 이렇게 몇 개씩 모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대학원 수업을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취미 활동도 여러분이 다양한 취미, 음악이다, 뭐 등산을 간다, 뭐 한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자기가 가질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자기의 기록과 자료를 잘 분리해서 뭐 자료도 그런 분류 체제에 맞게 같이 보존을 하면 좋아요. 하지만 그건 기록은 아니다.
기록은 아닌데 내 기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보조 자료다. 데이터다. 같이 보존한다. 보존할 여력이 없을 때는 그는 버리는 겁니다. 어디나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또 그게 어디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한 자료라든지 찾기 어려운 자료, 희귀 본일 수가 있어요. 또 인터넷에 이미 없는 자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블로그나 카페에 있다가 그 사람이 다 지워버렸어. 그럼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 미리 모아놓은 거, 다운로드 받은 거, 캡처한 것들을 이렇게 자기 기록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어떤 사회봉사 활동을 했거나 그럴 때 그 봉사활동에 관한 기록은 여러분의 소중한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 누가 만들었고 어떤 시기에 생산 일자, 뭐 생산 시기가 언제다. 매체가 뭐다. 이건 이제 보존 관리, 물리적인 관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분량이 어느 정도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기록을 알기 위해서 주요 내용이나 키워드 같은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키워드는 뺐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작업이 복잡해집니다. 원래 전문적으로 하면은 이런 걸 이제 예를 들어서 기록 메타데이터라고 그래서 기록에 필요한 식별하고 이용하고 파악하는 데 필요한 관리하는 데 또 필요한 그런 그 요소들을 기술 요소라고 그래서 이 국제 표준까지 있어요. 우리나라 표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뽑아서 이 정도로 만들면은 뭐 개인 아카이브 수준에서는 뭐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예시니까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좀 갖추게 된다면은 뭐 만들어 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점이 어려우면은 저기 시니어 블로그 제가 이제 카페에 글을 올릴 때 답변으로 문의를 하면 제가 여러 개 나면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수도 있고 제가 아르바이트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겁니다. 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눈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생산한 기관별로 이런 것들을 따로 모아놓을 수도 있다. 근데 어떤 거는 생산 기관이 한두 개밖에 없는데 그 기록의 성질이 비슷해요. 그럼 그 기록처를 출처하는 무관하게 한 군데 모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또 이게 주요 출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각 기록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참고해서 알아둬야 될 상황. 이거 곰팡이가 스럽다. 이거는 정말 기막히다. 이거는 무슨 어디가 좀 이렇게 좀 훼손돼 있다. 뭐 이런 등등 표시를 할 때 여기다 하나 뒤에 하나 더 붙여서 뭐 참고 사항으로 적어두는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항목이 많을수록 목록을 많은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우리가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라. 그다음에 넌 개인 아카바이 말할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제가 지금 개인 그 블로그에 그동안에 이제 기록 관련된 썼던 또 역사 연구에 썼던 모든 자료들을 제가 또 외국에서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거를 다 이제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모아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돈 안 들고 편한 게 블로그입니다. 근데 이제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설명을 붙이는 데 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붙이는 게 여러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전에 쓴 글에 대해 지금 바라보니까 어떤 다른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배경도 설명도 할 필요가 있고. 근데 그게 많아지니까 탑재를 못해요. 이걸 업로드를 시켜서 쭉 다 목록을 만들고 그런 그 파일들을 다 PDF로 만들어서 다 보여주고 싶고 제공하고 싶은데 진전이 아주 느려져요. 그래서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일단 자료를 다 올리고 그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그 자료에 대한 설명, 우리가 전문적으로는 디스크립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올려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뭐 여러분의 개인 아카이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렇게 기록을 다 수집하면서 또 계속 수집하면서 정리하고 우리가 지금 말한 기술, 분류해서 기술을 하는데 기록을 잘 관리하고 찾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게 작업이 많이 할수록 관리가 잘 되고 검색이 잘 돼요. 근데 그런 작업을 많이 할 시간, 여력, 자금이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건 모든 큰 그 기록 부조서, 아카이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예요. 비용이나 인력에 대비해서 어떤 수준까지 일을 할 건가. 또 모든 그런 기록 보존소, 아카이브는 이제 기록 서비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서비스를 잘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결국 자기가 필요한 수준을 정해서 그 필요한 수준만큼 기록물을 정리해야 된다. 뭐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기록 수집과 목록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